논리 이제 5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논리 문제는 항상 풀기 전에 사고 방식 세팅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논리 문제 우리 풀이 순서 점검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일단 이 문장 간 관계로 풀어야 될지, 이제는 좀 더 길어진 것도 나오고 아직 안 배웠지만 내용 함축, 독해처럼 다 이제 읽어서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결정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빈칸 위치를 항상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럼 이제 빈칸 뚫린 거에 이제 위치를 보면, 즉 이 위치를 본다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문장의 위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의 위치를 봤을 때 요렇게 지금 되게 긴 문장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the question is, 문제란 이런 것이다 라고 나오는 구간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게. 문제가 앞에서 나왔을까요? 처음 나오는 걸까요? The question is, 앞에 분명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근데 the question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건 또 여기서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은 되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아마 처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 풀리면 당연히 위부터 맥락을 좀 잡아서 풀어야 되겠지만, 혹시 풀리면 바로 풀어버리고 넘어가도 괜찮잖아요. 시도를 또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가 are required in order to라고 하는 논리 관계가 이 문장에 들어있죠. in order to는 뒤에가 목적이 되는데, 목적은 사실 결과랑 만나는 논리죠. 그거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건 결국 뒤에 결과가 그렇게 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그래서 요거만으로도 이미 한 문장이지만 한 문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장 자체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더, their survivor를 보장해요, without 이거 없이. 그러면 맥락은 사실 survivor 맥락인데 이거 하지 않고니까 뭔가 반대되는 사실 그런 맥락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 심지어 뒤에 수식하는 문장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문장 간의 관계가 또 따라붙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장이 한 문장이지만 문장 간 관계가 여러 개 섞여 있으니까 이걸로 먼저 풀어보는 걸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안 풀리면 위에서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 거냐면 where alteration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ancient buildings, 어떤 빌딩이요? 되게 테마로 자주 나오는 거. ancient, 고대. 항상 어디랑 대조? 오늘날 현대랑 대조가 잘 되죠. 그래서 과거의 빌딩이네, 구정부라고 체크를 해두고, 자, 그럼 과거 고대의 빌딩의 그런 내부 구조를 이제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바꿀 때 이게 필요하대요. 뭐 하는 게 필요하냐면 ensure their survival, 누구를 살려주는 게 필요해요. 누구? 그대로 ancient 빌딩의 survivor이 되겠죠. 즉, 얘네들을 뭐 하면 안 되고 없애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survivor,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살린다는 건 without 뭐 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가 되겠죠. 이게 맞는지 뒤에로도 확인을 해볼게요. Those very qualities, 그 퀄리티들을, 근데 어떤 애들이냐면 which make them worth preserving, 뭐 할 가치가 있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애들은 당연히 뭐 해버리면 안 돼요? 보존 안 하고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걔네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뭐 해야 된다? survivor, 살려야 된다. 그러려면 is it necessary and permissible to make use of modern architectural devices? 이렇게 이제 묻는 건데, 현대 얘기로 넘어가는 이 얘기는 필요 없고 이 안에서 충분히 풀고 끝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거의 위치를 잡을 때 결국은 뭐만 근거로 잡으면 되니까, 뭐 없이 살릴 건지만 딱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보존해야 되는 거니까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리는 거. 누구 고르면 돼요? 없애는 거. destroying,
어차피 헷갈릴 선지도 없죠. 그래서 정답 딱 A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당연히 읽고 푸셨어도 뭐 다 읽으셨어도 정답을 맞추기만 하면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실전 단계는 아니지만 실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속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 속도가 그거예요. 다 읽어야 되나? 요런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좀 같이 해 보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빈칸의 위치는 충분히 다 읽지 않아도 풀 수는 있었다. 그래서 요런 요리조리 판단해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급하지 않죠. 우리 막 시간 재고 푸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로 풀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이걸 좀 체크를 해보면 문장 간 관계가 여기 저기 이렇게 문장 관계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문장만으로도 풀 수 있겠는데 요런 판단을 한 거죠 지금. 그걸 시도해봤는데 된 거고.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정리될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도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그 피드백 주실 때 그 정확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항상 우리 같이 체크하는 피드백, 논리 틀 무엇이고 어떤 거 근거를 가지고 뭘로 풀었나 이게 정확도에 대한 얘기고 속도는 이런 관계 때문에 여기만 읽어도 됐다. 이렇게 시간을 좀 줄여주는 고민. 그래서 피드백을 두 가지 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2번 문제 봅시다. 자, 여러분 2번에 자, 여기는 너무 심플하게 한 문장이라서 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the cast for absolute zero, the lowest temperature theoretically possible 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 absolute zero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은 has become for some scientists blank to the search for the holy grail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랑 키워드 관계 체크하라는 거죠. 심지어 형태적인 구조가 그대로 패러프레이징이 됐네요. 어떻게? The quest for absolute zero, the search for the holy grail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quest랑 search랑 같은 말이죠. 탐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absolute zero랑 누구를 비교 대조하는 거? holy grail이라고 하는 걸 비교 대조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항상 키워드 관계는 뭐 아니면 뭐죠? 같거나 다르거나 화살표. 그렇죠? 물론 포함 관계도 또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그럼 얘네 A랑 B의 속성을 체크를 하셔야 같은 애인지 다른 애인지를 알아보겠네요. 그렇죠? 근데 absolute zero라고 하는 건 속성을 길게 줬죠. 걔는 제일 낮은 온도인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제일 낮은 온도래요. 여러분 여기서 흑백 논리로 뒤집힐 만한 속성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론은 항상 누구랑 반대? 실제, 사실과 반대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론, 의견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간, 객관 테마에서는 주간에 그쵸 해당되는 거. 그랬을 때 Holy Grail. 얘 색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속성 누가 들어있어요? Holy. Holy는 어쨌든 신성한 이런 거랑 관련된 뜻이니까 얘는 어때요? 뭐 이론적이 아니면 막 실제예요. 이론적으로 홀리 신성하다는 건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즉 뭘로만 가능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그러니까 반드시 A랑 B에서 같은 속성이든 반대 속성이든 찾아야 돼요. 만약에 설령 내가 theoretically possible을 처음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예를 들면 lowest나 absolute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 걔랑 같거나 다른 애가 뒤에 있어야 돼요. 정리되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메인 포인트는 반드시 뭐 되어야 해요? 반복, paraphrasing, PP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를 체크하면 누가 있는데 똑같은 색깔? holy가 있는데 absolute나 lowest를 체크하면 걔는 같은 애도 없고 반대도 없어요. 정리되시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 처음에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서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도 꼭 점검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또 실수할 때 좀 막을 수 있겠죠. 항상 내가 키워드 또는 핵심 내용 체크했으면 반드시 뒤에서 뭐 되어야 한다? 반복되어야 한다. 반대말도 사실 반복이에요. 같은 쟁점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absolute나 lowest 잡지 않는다. 이런 거 조금 주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A와 B의 관계는 뭐가 되죠? 서로
같다가 되죠. 그럼 서로 같다고 말해주는 거 비슷하다, analogous. 이때 A번의 cognate는 왜 안 돼요? 얘는 그냥 같은 게 아니고 어원이 똑같은 걸 이제 cognat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테마가 다른 애죠. 정리될까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거나 subordinate는 포함 관계 말하거든요. 종속 포함되는 거 그러면 한 예시 같은 그런 키워드가 왔어야 해당되는 건데 A, C, D는 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불가능하고 답이 B만 가능합니다. 얘가 유사한이란 뜻이니까. 자, 그래서 2번은 요거 핵심 내용 잡는 거 요거 포인트 점검하는 거를 좀 피드백으로 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될까요? 그래서 논리는 항상 어떻게 풀면 안 돼요? 이건 것 같은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absolute 또는 lowest 이런 거 잡았을 때 이거 아닐까는 없어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확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포인트 맞게 잡았나? 논리가 진짜 주관 개입하기 쉬워요. 특히 짧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 포인트 체크해 두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에 보면 일단 앞뒤로 블랭크가 다 있어서 읽어야 되겠네요. 다 그쵸?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ose in favor of stronger laws to blank gun violence mostly support라고 가니까 일단 주어 정리를 합시다. 근데 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당연히 뭐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일단 찬성하는 사람들 헷갈릴까 봐 제가 A라고 할 거고요. 자, 뭐에 찬성하는지 대상을 항상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걸 찬성해요? 법에 찬성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거엔 색깔 뭐인 거? 플러스인 건데요. 근데 이 법이 무엇인지 지금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설명인 거죠. gun violence라고 나오는데 총기 폭력이에요. 총기 폭력을 블랭크하는 법에 찬성을 하는 거죠. 아직 이 총에 대한 색깔은 모르죠. 좀 더 얘기는 들어봅시다. 자, 다음 문장에 보니까 mostly support 지지한대요. The cause by arguing against the claims of the gun lobby. 대조 나왔네요. 주장한대요, 얘네들이. against니까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편 누구예요? A의 반대니까 B라고 체크를 할게요. 그럼 B는 저 법에는 뭐 한 사람들? 법에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총에 대한 색깔은 다른 거예요. 그쵸?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대상이 다른 거 놓치지 마시고. 자, 여기는 뭐에 대한 주장? 건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나온 거예요. low가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건에 로비를 한대요. 그럼 로비를 한다는 거는 색깔 플러스한 거예요, 마이너스한 거예요? 뒤에서 몰래 이 총기에다가 막 돈 이렇게 확 찔러주고 총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총 자체에 대한 색깔이 뭐인 거? 플러스인 게 되겠죠. 그래서 총은 제가 세모 포인트로 체크를 해볼게요. 이 로우랑 구별하려고. 그러면 B 집단은 세모에 대해선 색깔이 뭐인 거? 플러스니까 그걸 뭐 하는 법인 거예요, 법은? 마이너스라면? 그 총기를 막는, 그쵸, 못 쓰게 하는 법이니까 반대하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A 쪽은요, 다시 이 법엔 찬성해요. 어떤 법? 총기를 색깔 뭐 하는? 마이너스, 줄이는, 없애는 요런 법에 찬성을 하게 되겠죠. 결국 앞에 첫 번째 블랭크 이 첫 문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잡은 것처럼 뭘 분명하게 해야 돼요? 주체, 대상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ow에 대해서는 색깔 뭐지만 플러스지만 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반대로 B들은요. low라고 나오면 색깔 마이너스, 건이라고 나오면 플러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래야 꼬이지 않아요. 정리될까요?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것도 매끄럽게 이을 수 있어요. 자, for gun law advocates. 여러분, 건이 아니라 건 law에 찬성하는 사람들. law에 찬성이니까 A예요, B예요? A가 되겠죠. 이렇게 A들은 the case for action is overwhelming, but there is no chance of convincing the blank minority. 자, 얘네들이 사실 행동을 위한,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케이스, 사건들이 넘쳐난대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은 당연히 어떤 사건들이겠어요?
지금 총기를 줄이고 싶으니까. 총기 막 사고랑 같은 막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넘쳐난대요. 그런데 그렇지만 there's no chance of convincing. 확신시킬 수가 없대요. 그 말은 사실 여기서 건든 포인트는 아닌데 여기까지 좀 생각해 두면 좋아요. 얘는 있는데 뒤에 건 없어요. 케이스는 있는데 컨빈스를 못해요. 아까 이론과 사실 맥락에서 실제 케이스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요런 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냥 이제 뭐 요런 포인트도 하나 생각해 두시면 또 나중에는 또 요긴하게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케이스들은 넘쳐나지만 there is no chance of convincing. 와, 이렇게 확신을 못 시켜요. 그래서 지금 보면 the blank minority that are so personally invested in gun ownership. 당연히 누구를 설득을 못 시키겠어요. A가. B들을 설득하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설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확신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요. 반대인 사람들이요. 반대인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 B가 나오는데 이 B들에 대한 속성이 뭐라고 붙었냐면 우리 이거 배웠던 논리 틀이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명사 뒤에 수식과 속성이 서로 같다 라고 했던 거. 근데 뒤에 보니까 so personally invested. 완전히 개인적으로 그냥 완전 몰두해 있대요. 어디에? 총기 소유에. 그러니까 총기에 대한 색깔? 완전 플러스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강조된 포인트. 총기에 플러스인 건 이미 앞에서 본 내용. 이 문장에서 강조된 포인트는 so personally invested가 되겠죠. 완전히 지금 거기 몰두해서 빠져 있대요. 그러면 그 색깔이 그대로 드러난 minority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도 같은 색깔 누구 골라주면 될까요? 우리 아까 이거 줄이는 거 체크 안 해가지고 abate 하면 딱 entrenced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주관이 딱 확고한 엄청 이제 본인의 고집이 좀 센 이런 뜻이라서 entrenched 골라줬으면 됐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B랑 이 C에 있는 pliable랑 malleable은 완전 반대 단어가 되겠죠.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여기는 오히려 유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obstinate는 되지만 앞에 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정리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제가 앞에 첫 번째 포인트는 뭐가 중요? 주체랑 대상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고 두 번째 거 피드백은 우리 어떤 논리틀? 명사 앞뒤 수식할 때 속성이 서로 같다라는 틀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앞에서 나온 내용 말고 새로 추가된 거 뭐지?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분명히 건 색깔, 이 총기에 대한 색깔 플러스인 건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 뭐가 달라졌지? 했더니 얘가 새로 붙어서 얘겠다 이렇게 넣은 거죠. 정리될까요? 지금 논리 문제도 보면은 계속 나온 말, 안 나온 말 이런 거 좀 체크하면 어느 쪽에 이제 포인트가 쏠리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여기 1번이 아니고 여기 2번 문제에서 내가 MP 확실하게 잡았는지 포인트 체크하죠. 반복되는 포인트 맞는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또 내가 여기를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 건 오너십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 할 때 어떤 걸 쓸 수도 있어요. new and old 개념. 누가 이전에 나왔던 거고 뭐가 새로 나왔던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봅시다. 자, 여러분 4번은 문장이 짧아서 지금 앞에 no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 문장이랑 바로 연결을 해도 괜찮겠지만 보통은 양보절이 앞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앞 내용 받아가지고 그냥 짧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자, coconut water is catching on as a hangover cur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coconut water이라고 하는 이 얘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근데 걔가 뭐래요? hangover cure이라고 하면 hangover 완전 그 숙취 술에 이렇게 쩔어서 약간 널려 있는 그런 이미지. 그거에 치료제가 된다. 우리나라 말로 숙취 해소제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쓰인데요. The research to support the claim. 그러한 주장 어떤 주장? 앞 내용. 얘가
숙취 해소제로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그런 연구가 at best 색깔에 붙었어요. 기껏해야 이 정도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이 at best 자체가 어조가 어때요? 마이너스 하죠. 기껏해야 얼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안 된다. 좀 요런 의미를 만들어주는 단어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 안 된다. A, B, C, D 둘러보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항상 논리 답이 어디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양립불가선지에서 답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양립불가선지 있거든요. 찾았나요? 누구랑 누구죠? A랑 B. 왜요? A는 뭐예요? sketch.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하면 다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스케치는 뭐의 전 단계죠? 스케치 다음에 뭐 해요? 색칠하죠. 논리 단계가 그 뒤로 더 가는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스케치는 다음에 색칠해야 돼요. 그럼 색칠 전 단계니까 완성, 미완성?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스케치는 누구 전 단계? 채색, 색칠 전 단계. 그래서 완성, 미완성? 미완성. 그러면 그때 딱 양립불과 선지가 보여요. 뒤에. 그쵸? mature. mature이 뭐예요? 완성, 성숙을 이야기하죠. 요런 거 포인트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조금밖에 없어요. 스케치가 딱 색깔에 맞겠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고요. 사실 뭐 explicit이나 determinate는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여기서는 뭐 explicit도 뭐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명백하게 뭐 보이는 뭐 이런 거나 determinate도 딱 이렇게 결단이 딱 이렇게 내려진 막 분명한 요런 색깔들이라서 오히려 사실 반대쪽의 맥락에 더 가까운 거지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at best의 어조를 받아서 마이너스 증거가 좀 부족하다. 연구가 좀 부족하다를 만들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다? 스케치밖에 없다. 요렇게 체크할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논리 틀보다도 뭐가 좀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뭘 좀 배울 수 있어요? 선택지의 단어의 논리 관계를 좀 체크해 보는 거. 내가 어떻게 단어를 논리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얻을 게 있는 문제죠.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푸실 때마다 그래서 난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 데이터라도 하나 더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잘 아는 거여도 반복된 데이터를 하나 더 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좀 정리할 부분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몇십 문제를 푼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괜찮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여러분 여기는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빈칸 뚫려 있고 뒤에 쫙 이어지는 걸로 봐서 첫 번째 문장이 좀 포괄적인 이야기 나오고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서포팅하는 것 같아서 아마 다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봅시다. To the rich world, laboring under debt and political dysfunction, Chinese self-debt might seem blank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비교대조 구문 하나 나왔죠. 부유한 세계와 누가 되죠? Chinese. 그렇다고 Chinese가 부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서로 말하는 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the rich world가 to the rich world에게 중국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니까. 그럼 A 입장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 B를 바라보는 시선이 돼서 A랑 B는 같은 애들, 다른 애들? 다른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A 쪽에 대한 설명이 붙는 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A 뒤에 붙은 건 누구에 대한 속성? A에 대한 속성인 거고 우리는 누구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B에 대한 속성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 A에 대한 속성은 가볍게 배경 정도로만 깔면 돼요. A는 어떤 상황이냐면 laboring under debt and political dysfunction 색깔이 마이너스한 상황이네요. 좋진 않네요. 얘네들 그쵸? 자, 근데 이건 배경. B에 대한 정확한 근거 이제 체크할 거예요. 중국은요. self-debt, 자기 스스로를 의심한다는 거는 자기들을 색깔 뭐하게 생각하는 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들은 지네가 마이너스하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인다.
자, 뒤에서 얘네 어떤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덩샤오핑 이런 거 나오는 게 딱 어디 이름이에요? 중국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 B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자, 얘네들의 launch of economic reforms in 1992 has resulted in 2 decades of extraordinary growth. In the past 10 years, under the current leader, the economy has quadrupled in size in dollar terms. 아, 두 문장 쫙 읽어보니까 B의 색깔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경제 규모가 엄청 커졌대요. 그러니까 색깔 플러스. 그러면 자기들 색깔 뭐 하다고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마이너스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순됐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모순적이다. 다르다. 실제랑 달랐다. 자, 요런 표현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르다, 모순적이다라고 말해주는 단어 누구죠? A번에 incongruous.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 5번 문제도 어떤 포인트를 조금 기억해두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피드백 하실 때 일단 A와 B 항상 누구 구분 잘하자? 주체, 대상 구분 잘하자. 요것도 똑같이 체크하실 수 있겠어요. 자, 주체, 대상 구분 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 내용 동사에 딱 밑줄 그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 뒤에 이제 근거 색깔 체크해가지고 그때 같으면 같다. 그쵸? 순접으로 만들어주고 다르면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관계인 거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봅시다. 자, 6번에. 자, 6번에 보니까 빈칸이 쪽이 뒤에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만으로 풀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이 문장의 어떤 논리 구성을 봤을 때 풀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근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앞에가 그냥 딱 눈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큰 따옴표 애들 눈에 띄죠. 그러면 누구랑 누구가 사실 대조되는 그린 걸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어요. clothing이랑 costume이 대조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미 이 문장에 뭐가 나와 있어서 clothing 하나, costume 하나니까 이 문장 자체로 대조 포인트 잡아서 풀 수도 있고 근데 심지어 대조 포인트도 안 잡고 바로 순접으로 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게 빈칸이 어디 뚫렸냐면 such as, 예시 이렇게 뒤에 나오고 나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장만으로도 어때요? 풀 수 있겠죠. 누구를 줬기 때문에 social factors, general, 더 포괄적인 문장을 앞에 주고 such as, 예시 드는 거죠. 그래서 예시는 항상 제가 specific, 구체적인 정보예요. 예시. 예시는 반드시 앞에 포괄적인 얘기랑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예시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굳이 앞에 올라가 봤자 포인트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풀 수 있으면 바로 풀어버립시다. 그러면 앞에 포괄적인 게 뭐죠? social이라는 속성이네요. 맞나요? 여러분 근데 social이라고 하는 게 대조되는 거. 테마. 흑백 논리에서 social 반대가 뭘까요? personal, 그쵸? private,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의 반대가 사회적인, 집단적인 이런 게 되는 거죠. 즉, 내가 나랑만 있는 건 뭐예요? private하고 personal한 건데 나 말고 누가 끼면 타인이 끼면 social인 거죠. 맞나요? 그런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셜 색깔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선택지 중에 여러분 바로 쉽게 포인트 고를 수 있겠는데요. A번 선택지는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To fulfill the function of simple utility. utility가 포인트죠. 유용성. 유용하고 유용하지 않고가 지금 맥락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요. 누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social. 그럼 B번 to have more elaborate carrying devices. 여러분 여기는 정교한 운반 장치 뭐 이런 거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디바이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포인트 맞아요? 얘도 안 맞죠. 소셜 맥락이 안 들어있네요. 지금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 C to cover the body to maintain body warmth.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이 우리 신체랑 관련된 얘기인가요? 얘도 아니네요. D에 to be distinguished from or to emulate others. 누가 딱 껴있어요? others. 타인이라는 얘기가 딱 껴있죠. 그러니까 타인과 구별되거나 타인을 아니면 따라하기 위해서 입는 거. 그러니까 얘가 딱 어떤 기능이에요? 타인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social, 그쵸? 사회적인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내가 social을 근거로 잡으려면 어떤 판단이 먼저 됐어야 했어요? 여기가 포괄적인 문장이고 such as가 예시를 알려주는 문장이니까 이 예시는 반드시 누구의 속성과 같아야 된다? 포괄적인 문장의 속성과 같아야 된다. 요거를 이제 근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죽을 듯이 뭐만 찾아요, 선지에서? social. 그래서 두 번째로 체크할 테마가 바로 social 테마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이제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social은 누구의 반대? private, personal의 반대예요. 그래서 개인과 항상 집단, 사회가 대조가 잘 된다. 나 혼자만 있는 건 개인. 근데 타인과 관련된 건 social. 요렇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personal status 이런 거 personal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은 어휘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개인의 끝나지 않고 뭐예요? 지위. 지위라고 하는 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사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쵸? 단어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완성. 명사 구 자체가 이제 social한 기능하는 거고 religious belief social하고 aesthetic. 여러분 미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 의해서. 왜냐면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다 사실 social에 해당되는 속성인데 앞에 건 어차피 체크 안 하셨어도 돼요. 어차피 and 뒤도 뭐니까 예시니까 그냥 바로 social 갖고 있는 걸로 풀어버렸으면 되는 거죠. 정리될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니까 문장이 또 길죠.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여기 and fresh is부터 요렇게 지금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 문장만으로 풀어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심지어 세미콜론으로 문장이 한 번 더 나뉘어가지고 이제 fresh and vegetables can blank sit in stores or wait in your fridge for some weeks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문장을 보자마자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누가 있어가지고 뒤에 병렬 구조가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안 그어질까요? 자, 요렇게 병렬 구조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풀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 간의 관계보다도 힌트가 지금 2개나 있는 거예요. 병렬이 2번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얘랑 근데 제가 빈칸에 들어올 게 자, 우리가 5월이면 보통 순접, 역접? 순접을 일단 먼저 떠올리니까 물론 항상 순접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열리거나 닫힌다 막 이런 거. 그렇게 반대 단어도 들어올 수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접일 가능성이 높지만 논리를 체크는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체크하면 분명히 논리가 보여요. 어떤 논리가? Sit in stores, wait in your fridge. 하나는 가게에 있는 거고 하나는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과정 말하는 거예요? 과일이나 야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까지 오는 거네요. 단계적이네요. 그쵸? 그럼 거기에 1단계 오면 되겠죠. 그럼 가게에 오기 전 단계 고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원산지에서 뭐 해야 돼요? 가게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게에 와서 누가 사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들고 오는 3단계네요. 그럼 누구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어요?
be in transit. 이동 중, 운송 중, 그쵸? 나머지 것들은 근거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다른 부분 읽어도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게 지금 보니까 fresh is a relative term. 이 fresh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용어다라고 하면서 fresh 자체 이제 의미를 여기서 처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 뭐만 나온 건데 fresh랑 관련된 얘기만 나왔겠죠. 그러니까 fresh랑 얘기만 나오다가 근데 fresh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상대적인 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이제 냉동식품과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게 얘네들도 아무리 신선한 채소, 과일 따왔어도 운송 중이고 또 뭐 하면 가게에 머무르거나 또는 집에 있거나 그럼 뭐가 떨어져요? 프레시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걸 비교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선한 걸 냉동식품보다 이 과일, 생채소가 더 신선하게 느껴져도 아니 얘네들 이 신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만드는 논리니까 사실 내용을 읽어봤자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신선함은 상대적이다가 앞에 나온 내용이 fresh. relative term이 지금 나온 얘기. 그래서 뒤에 걸로밖에 못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나마 맥락을 담자면 블랭크가 그냥 뭐인 거? 신선함이 떨어지게 만드는 애인 거. 그게 이제 유일한 근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자, 앞에를 만약에 읽었어요. 그러면 frozen fruit랑 비교해서 누구를? 이 fresh한 애들을 A라고 하고 frozen이라고 하는 애들을 B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앞에 뭐 까는 얘기 나와요? 누구 까는 거? frozen 쪽 까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fresh함도 무엇이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건 A를 조금 더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선함이 상대적이다라고 했으면 뒤에는 신선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과 이 뒤에 세미콜론 문장의 관계를 잇는 걸로 풀 수도 있어요. 이게 풀이 방법 두 번째.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신선함이 상대적이다. 즉 신선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블랭크가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 신선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애를 고르는 거.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를 아까 병렬을 더 첫 번째 방법으로 썼잖아요. 더 저한테는 쉬운 것 같아서 그냥 A, B, or C 이렇게 가는 게 가게? 집? 그러면은 가게 오기 전 단계네? 하고 이렇게도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아니면 앞에 논리 가지고 신선도 떨어지는 맥락으로 답 골라줘도 되고 정리될까요? 근데 뭔가 그 신선도 떨어지는 거 체크하는 것도 체크하는 건데 이게 좀 더 쉽지 않나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논리 단계를 구분해 보는 연습. 그런 시선으로 논리 문제를 보시면 분명히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생각을 안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논리를 풀 때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되게 공격적으로 풀어야 돼요. 논리 단계 나눠지나 안 나눠지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 T 골라주시면 되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이화여대나 한양대 풀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이화여대랑 한양대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나 오답이 나오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논리 단계 구분을 좀 힘들어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 단계 구분하는 거 평상시에 잘 봐두시면 이대랑 한양대가 정말 선지 구분이 좀 잘 되실 거예요. 연습 많이 해둡시다. 나중에 좀 기출문제 풀이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 말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생각한 연습을 얼마나 해봤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연습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될까요? 그러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요거 병렬로 논리 단계 나눠서 푸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문맥 잡아가지고 A, B 요거 색깔 떨어뜨리는 거의 맥락에서 풀어주는 방법 하나. 정리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도 또 문법 문제에 대한 여러 이제 풀이 습관 체크하고 논리 틀 체크하고 테마
체크하고 나아가서 효율적인 풀이, 시간 줄이는 풀이까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잘 보충해 가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풀 때마다 내 머릿속 어딘가 박스에는 담든지 박스를 새로 만들든지 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푼 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약간 실수할 수 있었던 포인트 있죠. 맞았더라도. 뭐 멈칫했거나 헷갈렸거나 요런 포인트들도 사실 다 피드백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는 안 멈칫하고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답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도 잘 만들어 가고 행동 강령 잘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또 오늘 배운 것까지 잘 적용을 해서 또 논리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풀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논리 5강은 요렇게 마무리할게요.